뻔한 톡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만약 고대인들이 살아 돌아와 지금 우리가 듣는 이 곡을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왜요? 고대인들의 음악은 단선율로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럼 우리가 듣는 이 아름다운 화성이 그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렸겠네요. 고대인들은 단선율 혹은 옥타브로 된 곡만 연주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예.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되었는지도요. 네, 음악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찬양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누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첫 곡 듣고 뻔뻔한 클래식 시작해 볼까요? 구본진이 부릅니다. 나의 갈망은.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은혜 나의 갈망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 내 영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노래하리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을 경배해 노래하리 송축하리 온맘 다하여 주님만 예배해 나의 갈망은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것 모든 것 드려도 모든 맘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은혜 나의 갈망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 내 영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노래하리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을 경배해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을 경배해 노래하리 송축하리 온 맘 다하여 주님만 예배해. 운명을 믿으세요. 어떤 운명을 가지셨나요? 저는 쓰레기통을 재활용하는 운명을 가진 윤대호입니다. 저는 선교 단일 운명을 받은 채은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운명을 가진 이세심이다. 네, 저는 연주하며 복음을 전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입니다. 한호! 우리 첫 방송 한호 격하게. 예. 뻔뻔한 클래식 1부 오늘의 작곡자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만날 작곡가는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 바흐입니다. 바흐. 네, 바흐. 뭐 긁어줘야 되나요, 목을? 네. 바하. 독일식 발음. 너무 굵으면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바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바. 바 알아요. 네. 1600년대 사람이에요. 우와. 그 1750년에는 우와. 사망하신 걸로 아는데 운명하신 걸로 아는데 우와. 그렇다고 150세는 아니신 것 같고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겠네. 네. 네. 1600년대 사람. 되게 응. 좋은 거 하시네. 그리고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바흐가 독일 말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바흐. 이름 그런가요? 뜻은 어. 없어요. 전 시험 문제 나온 거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맞아요. 음악의 어머니. 아, 그래서 음악의 핸델하고 아버지. 같이 항상 맞아. 연관돼서 외워요. 이야. 맞아요. 저희도 바흐하의 핸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음.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네, 올겐 연주자였어요. 올겐 교회. 연주자. 바흐 무반주 소나타? 그죠, 첼로곡 네. 되게 네. 유명한 거 네. 있죠. 그거는 막 그 선율 위에다가 음. 다른 거 CCM도 입히기도 와, 하고 뭐 광고로도 많이 나왔어요. 광고도 광고 많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나왔어요. 네. 첼리스트라면 누구나 다 저작권 많이 하는 벌었겠다고. 거니까. 바흐 되게 저작권. 좋겠다. 지금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저작권? 저작권 클래식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없어요. 그 사라지면서 옛날 세상에 거. 100년 살았어요. 넘으면. 맞아. 저작권도 없이 살았어요. 나는 네. 그거 가장 바흐 하면 생각나는 게 네. 그 평균율. 난 이 단어가 평균율 맞아요. 예, 이게 네. 가장 생각나요. 바 평균율. 뭔지 모르는구나 다들. 전 이거 몰라요. 클래식에 대해 많이 알죠. 저는 원주율을 오늘 알아요. 배울 거예요. 선생님 오늘. 알려주세요. 오늘 배울 거예요. 알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하는 네. 그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평균율 네.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음악이 음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을 평균율이라고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느 게 미파가 반음이고 시도가 반음이고 올리면 레미파 샵솔라시도 샵레 이렇게 네 그런 걸 만든 사람이고요. 네 제가 독일 바이마르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을 때 항상 공연하던 그 극장의 최초 지휘자기도 했어요. 아. 저는 독일 유학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막 바흐가 선생님으로 있었고 내가 연주하는 극장에 막 지휘자로 멋지다. 있었고 와. 내가 다니던 그 길을 막 바흐도 걸어 다녔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타임머신 타는 기분일 것 그죠. 같아요. 내가 보는 전화모가 그 시대도 있었겠지 이런 거. 저 건물에서 와. 연주를 했지 나도 그 건물에서 연주를 하는데. 게다가 그런 옛날 전통적인 건물이잖아요. 네, 독일은 되게 대부분 오래된 오래돼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네. 보존하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현대 다 집 현대. 맞아요, 걸어다다 맞아요. 보면. 네. 근데 솔직히 민속촌 그런데 걸어가면서 꽹가리 그런 거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원래 워낙 클래식 음악은 오래된 음악들이니까. 네. 근데 제일 감회가 새로웠던 게 그 나무들은 진짜로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몇천 년 사는 그러네. 나무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신기해서 나무한테 막 저는 말 걸었어요. 너 봐 만났니? 어땠니? 막 이러면서. 수천 년을 살았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뭘까요? 저 이거 알아요. 워낙 유명한 네. 곡으로
그 바흐의 네, 곡이잖아요. 저 알아요, 이거. 네, 딱 들으니까 바로 알겠죠. 예. 네, 바하는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라는 곡이에요. 아, 네. 푸가는 한 동기의 음악을 여러 가지로 변환해서 계속 나오게 만드는 음악 용어입니다. 아, 머리 아파. 푸가. 머리 네. 아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네. 바하라는 자기 이름이 BACH라고 쓰이는데 독일어로 B는 C 플랫, 그다음에 A는 라, C는 도, H는 시입니다. 네, 이것을 악보로 그린다면 제가 악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악보를 그린다고요? 네. 어허. 예. 여기 뒤에. 네, 제가 5선을 그리겠습니다. 바하의 이름은 BACH. 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바하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시플랫, 라, 도, 시 이런 곡으로 푸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음악 안에다 넣어서 자기의 사인처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변형을 한다면요. 이렇게 바하가 가면서 밑에는 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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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바하 바하 가기도 바하, 하고요. 바하. 네, 손 드리겠습니다. 4도 위로 올린다면 미 플랫, 레, 파, 미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5도 위로 올라 볼까요? 4도 위로 올리면 이렇고요. 5도 위로 올리면 파, 미, 솔, 파, 샵 이렇게 돼서 자기의 바하라는 요 간격을 네. 4도, 그러니까 시도, 레, 미 4개를 올린 게 4도고요. 시도, 레, 미, 파 5개 올린 게 5도예요. 자기 바하 그 음의 간격 그대로 이런 식으로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음들을 막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위법인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 그렇군요. 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뒤에서 직접적으로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네, 이렇게 대위법을 잠시 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머리 터지게 공부했습니다. 어렵다. 네, 이렇게 예. 바하가 자기 이름을 네, 가지고 되게 이렇게 사인 독특했어요. 만든 것처럼 저건 이제 바하의 자기 이름 가지고 한 거지만 다른 곡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의 멜로디를 가지고 그것을 막 뒤집기도 하고 막 아래 위로 붙이기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4도, 네네. 5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바하의 곡들을 잘 듣다 보면 같은 느낌의 그 멜로디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이, 그래서 더 그렇군요. 이렇게 친숙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건가 보다, 음, 진짜. 네. 화성이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럼? 음의 간격이 같은 거죠. 그렇지. 음의 간격? 화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음의 간격인 거고 대위법은 이 두 음의 간격인 거예요. 두 음의 간격. 네, 이 두 화성이 되는 이 두 음이 아니라 옆으로 되는 두. 그러니까 음의 같은 간격. 라인으로 와인잔을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맞죠? 옆으로. 네? 횡대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놓은 게 그거 아니에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다. 그거 머리 아프다. 이게 음표라 생각하고 네, 같은 음표예요. 간격, 맞아요. 같은 음표 두 개가 간격, 같은 반음인지 간격. 온음인지 뭐 장삼도 단삼도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거 똑같은 동기를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이런 식으로 네. 풀어 나간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사연 하나 읽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바하의 무덤에 바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아이디 EB1102 님이 보내주셨어요. 독일어로 읽어야지. 이게 독일어예요? 아니에요. EB1102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긴장했어요. 예. 네, 바하는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합창장으로 부임하여 27년간 부르의 명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나 이 교회 가봤다. 대부분 성 토마스 교회를 위한 곡이었고 몇 개는 성 요한 교회를 위해 작곡하기도 했대요. 맞아요. 따라서 바하는 사후에 당연히 성 토마스 교회에 묻혀야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대요. 왜요? 네, 안 됐어요. 네. 바하는 말년에 돌파리 의사를 만났나 봐요. 돌파리 의사의 시술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네, 눈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죽기 1년 전 실명을 했대요. 작곡자가 세상에. 실명하면 완전. 이래서 이거 합법적인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럼 아셨죠? 돈이 많아야 요새도. 된다는 네. 거지.
예. 놓아놓은 거 그때 아닌가? 그때 성 토마스 교회는 벌써 후임자를 구해 놓았습니다. 너무해 진짜. 바하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죠. 그죠. 말 안 하고 채용한 거네. 부상 선수 바로 고치러 밀려요. 갔는데. 음악가의 세계는 무서워요. 바로 밀려요. 와. 체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성 토마스 교회는 바하가 죽은 후에 바하의 시신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 요한 교회에서 바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교회 구석에 적당히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무덤은 거의 20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어떤 것이 바하의 유골인지 모른 채 대충 크기만 보고 이것이 바하인가? 라고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바하의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있지만 그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하인지 아닌지 말 못하는 유골만이 알 뿐입니다. 그러게. 너무 이거 무슨 저기 같아.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거 꼭 전설의 고향 그런 얘기 같아. 이게- 제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독일 친구인데 그 친구는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자기는 머리를 예수님 허리까지? 오실 때까지 안 셀러문이네. 자를 거래요. 왜냐면 정말요? 어, 예수님이 나시린이네? 오시면 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시린이네 나시린. 나시린 머리에 나시린? 작두래. 제가 왜 나왔을까나? 머리에 싹두를 대지 아니하고 원래 잘 나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게. 네. 근데 독일이나 뭐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네. 이제 요즘에는 죽었다. 뭐 성도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진짜 가보면 할머니들 뭐 이렇게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네. 사람들은 좀 진짜네. 요즘에는 침례교 아니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 네, 조금 네.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네. 진짜 정말 별로 없는 루터교 이슬람교 이런 많잖아요. 데는 독일에. 독일에 네. 제가 독일에서 지금 한국 온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슬람교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민자들 때문에 유럽은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 요즘에 거의 대부분 한 30%만 넘어가도 그분들이 다 이슬람 믿어야 된다고 약간 강경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뉴스에서 보도된 게. 근데 우리나라도 네, 이민자가 장단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니고 있던 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얘네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냥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게 있는데 얘네도 당연히 추구한 게 있으니까 그게 융합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네도 존중해줘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럽이 예, 그렇다고 또 유럽이 출산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출산율이 높지 예, 않죠. 그래서 이제 4대를 걸쳐지면은 4명씩 적어지는 거예요. 출산율이 한 명밖에 안 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민자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이슬람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네. 민족이 되는 거지. 완전히. 네, 이슬람 사람이랑 이슬람교 남자랑 결혼을 하면 네. 여자가 이제 그 종교가 그렇지 않더라도 애를 그쵸, 낳으면 네. 이슬람이 아, 무슬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가.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그렇다고 뭐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무슬림이 되는데도 결혼할 거냐 아마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영상 하나 신기하네. 봤는데 네. 그 인터뷰예요. 원래 인터뷰도 잘 안 한대요. 근데 청년들 2명이 걸어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거 뭐 여자들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라고. 응? 어떻게 다 대놓고 다니냐고. 다 가리고 다녀야 여자는 막 뭐라 그러고 안 믿는 것들은 막 그래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심하게 그러니까 그 눈빛은 엄청나게 확신에 차 있어. 확신에 차 있어. 맞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막 굉장해요. 우리는 예수 믿냐 그러면 예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무슬림이 그런 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 엄청 확고한 거, 예. 그런 게 있죠. 확고한 거.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난 죽어 이런 게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보고 배워야 돼요. 네. 크리스천들이 그 모습 자체를. 맞아요. 엄청 착해요 이슬람 애들. 예, 그렇죠. 선행하고 예전에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에 진짜 네. 확고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네. 음악으로 표현하고 또 미술로 표현하고 예, 그래서 막 벽화 이런 것도 그리고 네. 그 성당 천장에다가 아, 막 맞아요. 이런 것도 그런 그리고 것도 그랬죠. 많이 자기의 하고. 신앙 표현이었는데 음.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한 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클래식이니까 네. 어떤 분은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돈 많은 어떤 귀족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개념을 또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오늘 바흐 얘기하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클래식을 만들었다. 네. 되게 어느 게 맞아?
라는 생각 들고 둘 다 맞아? 그럼 그러게요. 원래 어떻게 우리가 음악이라고 그러게. 나도 어떻게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클래식이 종교음악,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종교 저도. 음악으로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교회에 가서 듣는 곡은 이제 엄숙하고 거룩한데 그 귀족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음악가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되게 신뢰학? 자기가 그렇죠. 그런 신뢰학 연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돈 많은 귀족들이 음악가들 불러다가 연주시키고 자기들은 감상하고 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감상하고 막 이래요. 유럽에 가면 항상 연주 전에 사람들이 다 요즘에도 이제 귀족 의식이 있어서 네, 네. 음악회 가면 이렇게 와인잔 들고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와인 한 모금씩 네, 다 마셨네. 비었다. 네, 비었다. 와인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음악회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연주할 때 관중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귀족이 되신 겁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종교 음악이 있고 그렇게 귀족들을 위한 또 음악이 있고. 그럼 귀족들 앞에 나갔을 때 그 종교 음악을 가지고 나가서 들려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이 여러 가지 된 거죠. 아. 청중들을 위해서 작곡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오늘 교회에서 연주한다 그러면 오늘 교회 연주할 곡을 다시 또 작곡을 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남은 음악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연주되는 음악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바하 곡 중에 우리 네. 귀에 많이 친숙하며 아름다운 곡을 하나 골라봤어요. 네. 예수, 그리고 네. 빌레비 때 뱃, 메인의 프레 네. 네, 예수스 블라이베트 마이네 프로이데. 나 비슷한 것 같아. 나 비슷했던 것 같아.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에서의 검색은 뻔뻔한 토크송으로 검색하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뻔뻔한 토크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 선곡표도 보시고 당첨자도 보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단 사연을 남기실 때는 네,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엘라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엘라인에 대한 정보나 대화도 가질 수 있고요. 포털 사이트 녹색 창, 빨간 창, 파란 창, 엘라인 밴드 또는 뻔뻔한 톡송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글로 사연도 쓸 수 있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은 반드시 방송 들으시고 확인한 후에 연락을 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세요. 네, 한 가지 더 있다면 손편지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8층 CTS 라디오 조이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특별히 오늘 뻔뻔한 클래식 이 코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클래식 곡과 클래식 작곡가 연주자 이야기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참여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아는 작곡자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세 번째, 이 곡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등등 궁금한 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일상다반사 남겨주세요. 엘라인이 매주 목요일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예. 엘라인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의 예배, 매주 다른 컨셉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함께 하세요. 매주 목요일 7시 20분 자양동 건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원일교회입니다. Neo opinion outdoor recovery. Neo opinion outdoor recovery.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와 함께하는 에즈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헤어스타일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근아의 뻔뻔한 클래식 클래식. 어렵다고요? 알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뻔뻔한 클래식 2부 그 곡 이렇게 시간입니다. 환호. 환호. 여러분 나같이 환호. 격하게 적어야지. 환호 이렇게 하는데 이래야죠. 격하게가 안 적혀 있어. 그러게요. 환호. 이렇게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2부 시간에는 클래식 연주자를 한 분 모시고 연주자의 입으로 듣는 클래식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입으로 들을 거예요? 입으로 어떻게 들어요? 아이 연주자 두치치 띠뚜바 그 다음 멘트 하세요. 화려한 드레스 속 연주자의 마음속 이야기. 근데 무대 뒤에 대기할 때 모습도 되게 궁금해요. 나 화려한 드레스 속 연주자 마음속 이야기 할 때 드레스 속? 이게 되게 이거 19금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이렇게 근엄해 보이는 클래식 연주자들을 좀 놀려도 보고 예, 그런 시간. 예. 그리고 저는 연주자분들의 그 연습 과정, 표현 방법 같은 것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예, 아까 클래식 연주자분 한 분 모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초대 손님 연주자는 어디 계신가요? 그러게 입으로 그 들려주실 분. 어디 계세요? 어디? 뭐 오늘 방송 포크나 이거 오늘 방송 취소하고 다음에 결석한 아이. 예, 2층까지 했는데 결석한 아이. 예. 누구 오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네. 이분들 왜 이러세요? 제가 클래식 연주자예요. 저를 앞에 두고. 네. 에이, 방송 끝내야겠다. 너무한 거 아니야? 입으로 들려주세요. 네. 네. 아, 제가 옆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막 클래식 연주자 이런 생각 별로 안 드시는 거죠 지금? 빠라빠빠빠 입으로 들려들어. 입으로 네. 입으라서. 빠바바바 막 이런 거.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 다 물들어라. 아니 진짜 궁금한 거 얘기해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독일의 그런 생활들이라든지
있잖아요. 유학을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해요. 독일에 저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예. 유학을 가야지라고 예. 준비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오. 뭐 이제 토플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친한 친구가 독일로 결정을 하면서 그 친구는 독일로 계속 준비를 했고 저는 미국 준비하다가 근데 추가 질문. 네. 그 모차르트나 이런 거는 다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리스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독일도 있잖아요. 이게 각 나라마다 다 다른가요? 그 무슨 스타일? 말이죠? 네, 독일로 간 이유가 곡 친구 스타일? 때문인데 이유가, 이게 네. 곡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보면, 클래식 네. 스타일이 다르냐? 네. 음. 왜냐면 모차르트도 아니, 유명하잖아요. 통역사가 있었죠. 네. 이거 독일도 아닌데 왜 이러지? 그 말은요. 네. 예, 다른 나라들이 각 나라들의 그 서양 음악이 클래식이 다들 어떤 좀 달라요. 다르냐라는 걸 물어보는 달라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으면 저는 테크닉적인 걸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음. 화려하게 연주하는 방법 이런 거. 근데 독일로 가니까 아무래도 뭐 모차르트 독일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는 합스부르크 왕가여가지고 다 한 나라였어요. 아, 다 네. 독일? 네, 다 합스부르크. 독일이란 말도 함부르크? 아, 그래요? 함부르크 말고 어. 그 햄버거 나오는 도시 말고. 네, 그래서 그 저는 독일로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네. 그 음악가들의 네. 그 살아 생전의 그 길, 뭐 집, 그리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환경, 아. 학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죠, 경우. 네, 전화무가 그러게요, 그때도 진짜. 있었지 예. 이런 거. 제가 대화도 다녔- 나누고. 네, 대화도 나누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리스트가 세운 학교였는데 리스트 생가도 거기 있어요. 안개? 학교 미스트? 옆에. 안개? 미스트 말고 아니, 리스트. 피아니스트. 리스트. 네. 그래서 리스트 생가도 있고 리스트가 치던 그 피아노도 있고 그거 만질 수 있어요? 피아노는 못 만져봐요. 아, 너무 낡아가지고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잘 만졌는데 보관. 갑자기 검은 bom만 뚝 떨어지고 그래. 오그라 큰일 났다 그래. 아, 그러게. 네. 그래서 독일로 결정해서 독일 유학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흐가 있었던 그 토마스 교회 지금은 예전에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네, 그 네. 교회 안에 한인 교회가 있어서 지금 없었어요? 지금은 한인 교회가 이제 독립해서 따로 건물을 커졌구나. 지었어요. 네.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구나. 네, 날마다 할렐루야네요. 더했죠.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 드레스 보면 드레스가 많잖아요. 갑자기 넘어갔어요. 제가 이번에 드레스를 많이 보니까 음. 드레스가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네. 벨벳형도 있고 맞아요. 무슨 와일렛 뭐도 있고 쭉 내려가는 것도 있고 뭐 어깨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결혼 많은데 준비한다. 네, 되게 많은데 너 지금 웨딩 드레스 얘기하는 웨딩 드레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종류가 그것도 드레스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클래식 연주나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드레스가 저도 균일된지 통일된 줄 알았는데 다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 네. 달라요. 뭐 녹색 입으신 분도 있고 벨벳형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규격된 건 없고 딱 본인 그 아니 곡마다 그게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곡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탱고 연주를 하는데 막 검은색 그 막 클래시컬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약간 빨간색 뭐 좀 퍼지는 드레스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바하곡 하는데 막 빨간 드레스 이것도 또 안 어울리고 네. 그래서 곡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고요. 보통은 연주가 잡히면 드레스샵에 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연주하는 곡에 맞는 드레스를 골라오는 거죠. 네. 아, 곡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군요. 그러면. 곡이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봄에 관한 연주를 한다. 왜 이러세요, 이분은. 음악회 때 이거 참아야 돼요. 네, 뭐 봄에 관한 연주를 한다. 그런데 막 갈색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뭐 약간 상큼한 노란색 드레스를 입는다던가. 네, 그래서 드레스샵에 가서 보통은 이제 드레스가 비싸니까 빌려 와서 입고요. 집에 이제 몇 벌 좀 이렇게 저기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준비하고 지금.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집에 몇 벌이 있어서 네. 오늘의 음악회 성격에 따라서 드레스를 골라 입고. 드레스 비싸요? 그렇구나. 드레스가 비싸더라고요. 비싸겠죠. 비싸죠. 빌리는 네. 것도 비싸고. 한복도 비싸잖아요. 네, 제가 입었던 드레스 중에 제일 비쌌던 건 결혼식 할 때 입었던 드레스. 네, 아, 제일 비쌌는데 그렇구나. 소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네. 한 번 입고 하루 입고 바로 그렇죠. 없어져 버린 일회용이죠. 드레스. 아이고 자꾸 재채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막 심포니 이런 거 네. 사막장 막 조용한 거 연주할 때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재채기 나올 때 또 웃음 나올 때 이렇게 웃긴다 갑자기 연주하다가 간지러울 때 없어요. 이렇게 연주하면 이렇게 여기 목 뒤나 간지러워요. 목 코나 이렇게 간지러우면 간지러워요. 어떻게 긁지? 못 긁죠. 참는 거죠. 간지러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콧물 나는 거 이런 거 못 참는다. 노래할 때는 솔직히 노래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긋기도 맞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럼요. 있으니까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악기 짚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 근데 바이올리스트니까 네. 바이올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맨날 이걸 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딱딱한 걸 대고 있으면 사람이 내 친구가 그 클라리넷 하는 취미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꾸준 살이 막 이렇게 맞아. 튀어나왔었어요. 네. 막 이만하게. 혹시 대단하니까. 바이올리스트는 어떤 그 저희는 부작용? 이제, 네, 손 끝에 이렇게 굳은 살 많이 배기고요. 여기 까만데 저는 네, 시꺼매졌어요. 연습을 안 해서 멀쩡하네요. 아니 근데 약간 있어요. 이제 화장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네. 여기 아니요, 있어요. 저는 까맣지 않고요. 별 티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혼났어요. 여기 자국 안 생긴다고 어. 선생님한테 너 왜 연습 안 하니? 저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어. 자국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트러블이 억울했겠네요, 없어, 네, 진짜. 트러블이 없는 거죠. 어. 손에 굳은 살 이런 거 좀 많이 있고. 아무래도 난 여기 왜 시커매지냐면 그게 막 오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이렇게 묻으면서 원래 옷을 많이 만지면은 손톱도 찌까매지거든요. 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좋은 곱는- 바이올린 아니야 혹시? 곱는 거예요 여기가. 곱는 네, 거예요? 곰팡이가 여름- 쓰는 거예요? 아니요. 골마 눌리니까 세포가 눌리니까. 네,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여름에 특히 되게 심하고 이게 골목이 터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돼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데 보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손에 아, 굳은 그렇게요? 살, 손에 굳은 살은 진짜 그럼 비올라는 다르게 색깔이 비올라는 더 심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쟤는 비올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저는 몰라요. 바이올린 하면 그 노래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야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노래만 따지고만 3분 정도 부르나? 연주하는 사람들이야 뭐 계속 연주를 한다 쳐도 뭐 악보 보고 하니까. 근데 연주자들 그 저기 독주회 같은 거 보면 악보 잘 안 보고 그냥 하더라고. 거의 다 애워서. 다 익혀가지고. 악보 보고 하는 곡도 있고 안 보고 하는 곡도 안 보, 있고. 하여튼 되게 길고 막 우다다다 막 이렇게 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네. 진짜 외워서 치는 거야 아니면은 우다다다가 몰라 까먹었어 다르게 이러잖아 이래 그럴 때도 있죠 가끔. 저 얼마 전에 연주하다가 이분이 네. 산 증인인데 4페이지짜리 곡을 연주를 했어요. 4분짜리 바하 곡이었는데 네. 네 번째 페이지 연주를 하다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연주하고 있는데 어. 자기도 모르게? 네, 관주들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몰랐어. 똑같은 패시지가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게 네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갔으니까 시간이 엄청 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6분 연주하게 생겼네. 그리고 한참 연주를 하는데 네 번째 페이지가 왔는데 점점 떨리기 시작하는 게 이거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 또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럼 8분짜리 하게 생겼잖아요. 계속 늘어나. 네, 그래서 하다가 그냥 대충 엔딩하고 맞춰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나요? 전혀 모르지. 전혀 몰랐어요. 그럼 된 거예요. 표정이 이상하더라. 입시 선생님들만 알 거예요. 제 그렇죠. 뭐 아니 저거. 아니 저는 이제 그때 또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멜로디 똑같은데 예민하잖아 또. 딱 이러면서 아 뭔가 반복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이거 또 앞에서 듣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원래 이런 노래인가 보구나 뭘 노래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야 야 이렇게 나 이불이 연주 잘하지 그냥 야 근데 게스트인가 보다. 입으로 게스트. 하신 분이에요. 네. 아니 노래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 뭐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노래하기 전에 많이 맞아요, 먹으면은 맞아요. 이게 바발이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바발이 이렇게 하다가 팍 했는데 소야. 바발이 턱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 웬일이야. 뭐 면 먹다가 면 코로 나온 적 없어요? 뭐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여기가 부담돼가지고 막 가끔가다 노래하다가 간주 때 막 이렇게 트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실적으로 그리고 침을 삼켜야 되고 막 수많은 일들이 맞아요, 이런 맞아요. 바이올린은 연주잖아요. 뭐 음식 그런 건 제한은 없죠 아무래도. 제한은 네 없죠. 근데 그냥 드레스를 잘 입기 드레스를 위해서. 입어야 돼서 다이어트. 아 드레스. 드레스를 입어야 아. 돼서. 근데 그러니까 연주자도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많이 먹어야지 좀 힘이 나서 할 수 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떨려서 못 먹는다는 분도 있고. 근데 왜 꼭 드레스예요? 그러게. 드레스. 그냥 뭐 바지 입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통적이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전통적으로. 청중들의 반응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심플한 곡을 연주를 한다 차려입는 그래도 거랑. 네, 드레스를 입고 연주할 때의 반응과 그냥 뭐 원피스 그냥 이렇게 입고 뭐 바하를 연주하든 그러면 듣는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다르죠. 하긴 좀 반짝이는 옷 입으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뭐 시각 뭐 효과가 네. 조명 받으면 이게 이러면서 바이올린 하면은 좀 뭐라 그러지? 거기 레리꼬 하는 엘사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샤방샤방해 보이나 되게 집중되고 네, 좋은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가 화장기 없이 막 청바지 입고 나왔어. 그거랑 좀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치마 입고 그러네. 나왔어. 대호는 여자친구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네. 화장 안 하고 오면 좋아. 예뻐요?
화장하고 안 오면 하는 거를 예뻐요? 매일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화장 안 한 얼굴 매일 봐요? 네. 벌써? 화장 잘 안 해요. 어. 근데 이게 그 요새는 다 공감하지 않아요. 요새는 중학교부터 아이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학교 화장과 고등학생 화장과 20대 화장과 30대 화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쟤만 보면 쟤 20대겠구나. 오. 예, 쟤는 학생이구나. 이게 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일수록 제 조카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어리고 20대 초반 고등학생일수록 굉장히 진하게 해요. 진하고 볼터치도 강하고 눈썹도 진하게 그리고 되게 봤을 때 너무 언밸런스한 이상한 하지만 그 걔네 시대에는 클레오파트라 분장 같이. 근데 30살로 이렇게 여자가 올라갈수록 한 듯 안 한 듯하게 가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한 듯 안 한 듯. 응? 귀찮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래서 여자친구 얘기하다 갑자기 슬쩍 넘어가 버려. 예쁘대요. 여자친구는 피부가 너무 좋아요. 봐도 우유빛깔? 화장 안 해도 예쁘다. 제 조건입니다. 저는 피부가 좋아야 돼요. 우유빛깔. 어깨 넓고. 나는 요거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솔직히 하나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징크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징크스. 그 일반 가수들 저는 솔직히 징크스는 없어요. 징크스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어떤 애는 밥을 먹으면 노래를 진짜 못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야 좀 힘이 나는데 전혀 안 먹고 하는데 하루 종일 굶고 밤에 집회가 있어 노래가 있어도 하루 종일 굶고 노래를 부른 뒤에 폭식하고 이렇게 성악가들 보통 그런데. 통학가들도 네. 그렇군요. 속이 비어야지 노래가 잘 연주를 나오나.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 여기 기타리스트도 있는데 저 친구는 이제 손에 좀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 또 징크스가 또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올린은 뭐가 징크스가 있을까? 저는 일부러 징크스를 안 만들어요. 왜냐면 그런 징크스가 있으면 어떻게 그날 연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징크스를 안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바로티 같은 경우는 무대에 막 못을 찾았대요. 못 박힌 거를 보면은 그날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뭐야? 스태프들이 무대에다 막 못 이렇게 박아놓는구나. 녹슨 못을 막 어떡해. 박아놓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이, 참. 네, 저는 옛날에 무슨 징크스 이런 게 막 괜히 있는 거예요. 막 연주날 송진이 깨진다든가 막 이런 막 무서운 일들이.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거기에 제가 매이게 되니까 네. 그런 징크스를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난 징크스 정말 모르겠어 의미를. 징크스. 근데 그런 징크스. 경우도 있긴 해서 옛날에 하는 무슨 기분 구두- 탓이죠 뭐. 결국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 가다가 넘어졌어. 오늘 되게 일진이 좋겠구나. 뭐 일진이 나쁘겠구나. 뭐 이런 거 되게 근데 많이 그렇게 들어봤거든. 생기는 거지 징크스라는 똥차 보면은 오늘 하루가 뭐 좋아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 뭐 그거 택시 있었어. 중에 색깔을 무슨 색깔 택시를 보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그냥 아닐까? 만드는 거 직장인들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출근해서 구두를 신는데 구두가 잘 안 들어갔어요. 구두가 안 들어가니까 버스가 잘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이게 있는데 만약에 구두가 한 번에 잘 들어간 날은 한 방에 타는 거야. 가니까 버스가 바로 와. 그리고 딱 탔는데 또 지하철도 바로 와. 와 이렇구나 징크스. 했는데 다음 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본인한테 징크스가 징크스가 돼요. 예. 본인이 또 들어가서 구두가 안 신기면 오늘 버스 제대로 안 오겠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잘 신었는데 버스가 항상 그렇게만 맞춰서 오면 예. 저도 한번 어떤 징크스. 구두 하나가 그 네. 구두만 신으면 그날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구두 완전 나의 징크스인가 봐. 이 구두 신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구두를 안 신을 수 없잖아요. 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사면 되지 버리고. 버리고 어허, 나 그래서 그 아까운데? 구두만 신었어. 그때 계속. 일부러? 연주 때.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음. 구두 신어서 틀린 게 아니었어라는 그 징크스를 결국은 깨는 그쵸, 그쵸. 노력을. 맞아요, 예. 뭐 하나로 저한테 징크스다라고 오면 저는 그게 되게 싫고 매이는 것 같아서 그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저 혼자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궁금한 게 뭐, 많은데.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바흐 얘기하면서 시작한 게 네. 교회 음악이었었어요. 그죠. 네. 그럼 지금은 교회 음악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거의 드라마 어. 그다음에 뭐 책 펴는 사람들 뭐 제작회 이런 거에서 거의 클래식 나오죠. 치과, 수술실, 네. 그건 다르잖아요. 교회라는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 서양 음악과 클래식의 차이? 다른 점? 같나? 뭐 이런 뭐 좀 불투명한 질문을 네.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서양 음악이 클래식인 거죠. 네. 근데 클래식이 진짜 뭐 바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 음악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런 내가 공부했던 이 클래식들이 그냥 공부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뭔가 우리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CCM과 네. 연관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엘라인이 만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만든 거 있죠. 네, 소원이라는 곡에 네. 우리의 그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 들어간 네, 네.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그런 소원 곡에다가 아, 바흐 무반주 소나타 곡을 저 그거 너무 멋있어요. 그거. 소나타 네. 1번 아다지오. 우와.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그 소원이라는 곡에 어떤 곡을 넣으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곡들을 데뷔를 해봤다가 이 곡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되게 한번 멋져요.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요. 네.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집회 가서 성인 네. 씨랑 오늘 결석한 성인 씨하고 대우 씨하고 여기 리셋 전사님하고 같이 집회했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한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함께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물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클래식 연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묻혀 사는 부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1600년대 사람인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시작으로 옛날 음악 선배들의 곡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머나먼 과거의 곡들을 공부해 현 시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재해석하고 먼 후대에까지 남을 음악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BC 시대의 구약 이야기를 읽고 2000년도 훨씬 지난 옛날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제나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클래식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 성경의 옛것이지만 그 안에는 과거를 통해 또 현재를 볼 수 있는 눈,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중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얻는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클래식 공부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네. 광고 후 마지막 찬양은 제가 독일에서 독일 크리스천들과 많이 찬양했던 곡입니다. 메시아 마인 것 이시 리프트. 윤대호 쓰레기통! 채은의 미션 투게더. 리셋에 만나주세요. 우리는 엘라인. 다음 주 만나요. 사연 많이 보내주고 좀. 와우!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토크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